뭔 도함수야 이씨. 연속 확률 변수. 그렇지. 연속 확률 변수. 요 키워드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연속 확률 변수 중에서 걔네들을 표현하는 함수를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했고, 그 밀도 함수 중에서도 대표적인 정규 분포를 배웠다. 그렇지? 그래서 정규 분포를 배우고 지난 시간에 표준 정규 분포도 확인을 했고요. 맞아요? 그래서 얘랑 대응되는 개념으로 뭐가 있었어요? 이상 확률 변수 있었죠. 맞아? 사실 이제 광주고 친구들은 이게 시험 범위 거의 끝났기 때문에 뭐 상관없긴 한데 성에는 기억을 확실히 하고 있어야 돼요. 이상 확률 변수에서 나왔던 건 이항 분포 배웠죠. 맞아요? 이항 분포가 있었고 연속에서 들어왔을 때는 뭐가 있었다? 방금 정규 분포 있었다. 오케이? 그러면 각각을 또 뭐라고 쓰냐? 이항 분포는 B라는 키워드로 쓸 때 여기 n 들어오고 여기 n이 일어날 확률 P를 쓰는 거였죠. 정규 분포는 n이라고 쓰고 여기 뭐뭐 들어가요? Z. 네, 그건 z일 때 0, 1인 거고 그냥 정규 분포에서는 n 속에 뭐가 들어가면 되니? 평균. 이게 왜 안 나와? 여기 있다. 그렇지. 평균. 그 다음에 편차의 제곱 다른 걸로 분산 이렇게 들어가죠? 네. 맞아요?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거 아마 지난주 수업 들으시고 이번 주 중으로 풀으셨으면은 생각보다는 쉽게 풀렸을 거거든요. 근데 범수 혹시 풀었을까? 어림없죠. 본인 제가 장담하는데 시험 기간 되면 하나도 못 푸세요. 그러면 지금 이미 시험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지우 풀어봤니? 네, 얼마큼 부분인지 좀 확인해 볼까? 아니에요? 나보가. 그래서 본인도 이거 까먹어요 이제. 오늘 정도가 마지노선이야. 그래서 오늘 수업 끝나고요. 인원 별로 없으면 뭐 빨리 이제 최대한 빨리 퇴근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본인들 점수 나오자고 주말에 또 하고 꾸역꾸역 오셔서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한 1시간 정도는 확통을 좀 풀어볼만 하지 않을까? 오케이? 넌 다 풀었니? 뭐요? 확통 여기 정규분포 쪽 여기는 안 풀었어요? 저 확률 풀었어요. 요것도 까먹어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서 자주 해요. 축하드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근데 이거 했던 거 같은데 이거 시간에 따라서 기억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떨어져요. 그렇지. 예비마우스 망각국사 몇 번 했어요. 배워. 그걸 딱 100%로 다 기억이 날 거 아니야? 끝나는 순간 5분 안에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진짜요? 5분 안에 90%를 잊어요. 그 복습을 한번 하잖아? 그럼 다시 올라가겠지. 네. 맞아? 그러면 복습 한 번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조금 떨어져요. 한 1시간 정도 있다 떨어져요. 웃기지? 지능 수준이. 1시간 있다 하잖아? 그럼 얼마큼 떨어질까? 그래요. 그날 저녁이면 까먹어요. 오. 그날 저녁에 하잖아? 얼마나 걸릴까 이제? 일주일이면 까먹어요. 무슨 명령인지 알아? 일주일이면 까먹어? 3번 해야 된다는 거. 일주일 뒤에 하잖아? 이때 다시 복습하잖아? 그럼 한 달, 그 뒤에 6개월 이상의 장기 기억 이렇게 넘어가요. 진짜요? 그래 내가 너한테 암기 과목 2주 남았을 때 하라는 게 그거야. 아. 그 이상까지는 할 필요 없으니까. 문제를 계속 풀면 알지 않을까요? 맞아, 문제를 계속 풀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지금 말한 건 진짜 개념적인 암기다 보니까 이 복습에 큰 힘을 안 들여야 되니까 어떤 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수업 끝나고 가끔 쉬는 시간에 5분 정도 이렇게 다 읽어보는 거 있지. 방금 배운 거. 그 5분 정도만 읽어도 여기까지 다시 올라가. 그럼 까먹도 좀 걸린단 말이야. 네가 며칠 있다가 봤어. 한 30분, 1시간 투자해서 봤어. 나중에 까먹는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아마도 오늘이 마지노선. 오늘이 지나면 지난주에 배운 건 일주일이 넘죠. 그러면 다시는 기억이 안 나요. 저 정규분포가. 결국에 새로운 이야기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오늘 조금이라도 남아서 한 30분이든 1시간이든 정규분포의 대표적인 문제들을 좀 풀어봤으면 좋겠다. 오케이? 그렇게 하고 지난 시간에 정규분포 너무 쉬웠어. 그렇지? 니네가 들어도 쉬웠던 기억은 나요? 네. 그냥 적당히 뭐 이렇게 했더니 답이 나왔던 기억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남은 이제 요 내용들을 좀 할 건데요. 아마도 뭐 오늘까지 얘기하면 기본적인 개념은 좀 끝날 거고요. 다음 주 수업 때는 문제 풀어온 거 바탕으로 질의응답이나 좀 받을게요. 네. 오케이?
일단 지난 시간에 요 개념을 한번 배웠다. 모집단은 전체 집단이죠. 네. 표본 집단은 그 전체 중에 일부를 뽑아내는 거 맞지? 네. 모집단을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고 하고 표본을 조사하는 걸 표본조사를 한다. 이상한 거 아니죠? 그 다음에 표본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아야 돼? 랜덤하게 뽑아야 돼. 그 랜덤하게 뽑는단 말을 임의 추출 이렇게 부르죠. 맞아요? 자, 그 밑에 모본 평균, 표본 평균 이런 게 있었어요. 결국에는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록 그대로 쓰시면 된다. 오케이?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렇게. 그럼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에는 무슨 일이 있냐라고 했을 때 일단 기호가 살짝 달라졌다는 건 확인해 볼 만합니다. X바, S제곱, S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각 대상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더하고 나눈다 이 얘기잖아. 그렇지? n개를 더하니까 n번 나눈다. 그럼 네가 여기서 S제곱을 구하는데 S제곱은 분산이란 말이야. 그럼 분산은 원래 어떻게 구해요? 재편평제 그거 비슷하게 한 거야. 근데 이제 정확히는 재편평제는 제곱의 평균과 평균의 제곱 둘 다 필요하잖아. 근데 분산의 기본 정의가 뭐예요?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럼 그 떨어진 값을 표현하기 위해 이곳을 우리가 평균 m이라고 한다면 각각의 별량들은 차이가 이렇게 나겠죠. 맞아요? 이 떨어진 값들 요만큼의 길이들을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냥 생자로 다 더해버리면 양수, 음수의 내용에 따라서 0이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 값들을 전부 뭐 해버린다? 제곱을 해버린다. 제곱을 해버리면 양수는 양수로, 음수는 양수로, 양수는 양수로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요 모든 값들을 뭐하고? 더하고 걔를 뭐하겠다? 나누겠다. 그냥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굳이 편하게 생각을 하자면 차이의 제곱의 평균이야. 차이의 제곱의 평균. x1이라는 특정한 별량에서 x바라는 뭘 빼는 거예요? 평균을 빼는 거야. 별량에서 평균을 뺀다는 건 이만큼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겠지. 맞아? 그 차이를 제곱을 한 다음에 나눠주겠다고요. 다시 그 차이를 제곱한 다음에 나눠주겠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분산을 구하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가겠다는 거고 새로운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각각의 수식들이 왜 써져 있는지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 시간에 575번 봤을 때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모집단이 1, 2, 3이다. 원소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근데 크기가 얼마였으면 좋겠대 이제? 2였으면 좋겠는 그런 표본 집단을 만들고 싶대. 오케이? 근데 걔를 어떻게 추출할 거냐면 복원 추출할 거야. 그러니까 뽑은 다음에 다시 놓고 다시 뽑아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럼 크기가 2라는 거는 원소가 몇 개 있다는 뜻이에요? 자, 지금 원소 몇 개야? 3개. 그럼 다른 말로 크기 3 이렇게 부른다고. 오케이? 크기가 2면 좋겠대. 원소 몇 개 있으라고요? 2개 있으라고요. 그럼 원소가 2개가 있으면 좋겠어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가능한 표본은 뭐가 있을까? 제가 일단 다 써드렸어요. 1을 뽑고 다음에 1을 또 뽑아도 되고 1, 2 뽑아도 되고 1, 3, 2, 1, 2, 2, 2, 3 이렇게 뽑을 수 있겠죠. 9가지의 뭐가 있어요? 표본이 존재할 수 있어요.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그 와중에 얘가 원하는 건 그 표본 평균이 얼마면 좋겠다? 2면 좋겠다. 그럴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가능한 표본 자체가 몇 개 있어 지금? 9개. 근데 그 중에 몇 개가? 3개가. 평균이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표본 평균이 2가 나오는 건 9개 중에 몇 개? 3개. 다른 말로 3분의 1의 확률이다. 이렇게 문제가 끝나요. 근데 여기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쌓아온 내용들을 사실 이해를 못했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처음 풀 땐 어려운 거 이해합니다. 오늘 넘겨서 푸시면 기억 못한다고요? 저거 하나하나 구해야 돼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냥 크기. 우리 중복조합 다 배웠죠? 네. 중복 순열도 다 배웠지.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원래 이걸 했었어. 이렇게. 자, 내가 2번 뽑을 거야. 크기가 2니까. 그럼 첫 번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원소 몇 개예요? 3개. 3개. 3. 두 번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원소 몇 개예요? 3. 2개 곱하면 몇 개? 9개. 오케이? 이 와중에 평균이 2가 뜨는 거는 생각해 볼 수 있죠. 1, 3, 2, 2, 3, 1 이렇게. 지난번에 이렇게 했는데 조금 힘들어하는 것들 제가 다 써드린 거였어요. 크기가 3일 표본이면 3개 뿐이고. 그렇죠.
그 정도 얘기니까 어렵게 보지 마시고 그 표본의 평균이었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넘어가서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이제 표본 평균의 분포를 보겠다는 건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잠깐만. 모평균이 M, 시그마 이렇게 돼 있대요. 이게 무슨 짓거리를 하고 싶은 거냐면 어떤 모집단이 있죠. 오케이? 얘가 모집단이야. 이 모집단의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로 확정입니다. 여기서 내가 임의로 추출을 딱 해요. 여기서 떼와요. 일부를 떼와요. 오케이? 일부를 떼온 걸 우리가 표본 이렇게 부르지. 맞아? 그럼 그 표본의 평균은 도대체 뭐가 되니? 이거 물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표본의 평균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X바라고 부르죠. 맞아요? 니네 이거 지치가는 대상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데 X바가 뭐라고? 표본 평균. 다시 누구라고? 표본 평균. 그러면 이 표본의 평균이 X바일 거 아니야? 맞아요? 이게 되게 웃긴 건데 여기 그럼 이 X바는 무슨 뜻이야? 표본 평균의 기대값, 다른 말로 표본 평균의 평균. 이게 뭔 짓거리 하는 거야? 생각을 해봐. 아니 지금 듣고 있지? 여기서 일부를 떼서 와요. 누가 들어오냐에 따라 평균이 어떻게 되겠어? 달라지겠죠. 맞아요? 그러면 표본의 평균 자체가 하나의 변수인 거잖아. 맞아? 그럼 이 표본 평균이라는 값이 얼마쯤 나올까? 기본적으로 얼마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봐. 근데 생각해보면 모집단의 평균 자체가 이미 M이었죠. 맞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을 웬만큼 랜덤하게 뽑아온다고 하더라도 그 행동을 많이 하면 결국엔 어디에 가깝겠어? M과 가깝지 않겠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이렇게까지 막 정치적으로 가고 싶었던 건 아닌데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내가 여론조사를 해야지 생각이 들었어. 근데 집단이 이거야. 오케이? 요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싶었어요. 알아듣니? 근데 생각을 해봐. 이 나라 전체가 예를 들어 A 당을 다 지지를 한다 치자. 기본적으로 A 당을 지지를 합니다. 누가? 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A 당을 지지를 한대. 오케이? 그래서 너가 이 지역을 이렇게 딱 잡았고 요 지역에 대한 여론을 한번 조사를 해봐요. 오케이? 그럼 이 지역은 하나의 표본이 되죠. 맞아요? 근데 이 지역에서는 우연치 않게 B의 당을 지지를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지. 맞아? 이번에는 요렇게 잡고 한번 해봤더니 이때는 A당을 좀 지지를 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뭐 요렇게 잡고 했던 여기는 C를 좀 지지를 한대요. 근데 네가 여기 있는 표본을 어떤 방식으로 잡을지는 모르잖아. 맞아? 결국에 이 전체 집단, 이 모집단 자체가 A를 기본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으면 네가 웬만한 표본을 어떻게 잡더라도 표본에 대한 평균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치만 이 모든 내용들을 다 합쳐서 생각해보면 결국에 거의 어디가 많이 나오겠어? A가 많이 나오지 않겠어? 네가 어떤 식으로 지역을 잡든 어떤 식으로 연령을 나누든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이 얘를 지지를 많이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일단 각각의 시행에서는 우세한 사람이 다르더라도 많은 그런 표본들을 보면 결국에 여기로 수렴하겠죠. 맞아요? 그럼 너는 기대를 어떻게 하게 돼? A당이 되겠지 뭐 이런 기대를 하겠지. 맞아? 그 얘기야. 여기서 뽑아온 표본이 있어요. 근데 그 표본은 누가 들어오냐에 따라 평균이 달라질 거야. 그렇지? 근데 이 평균도 계속 그 개체들의 값에 따라서 계속 바뀔 거 아니야. 근데 이 표본 평균 자체가 결국엔 웬만하면 M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얘의 기대값은 M이지 않을까? 왜냐면 이 집단 자체가 M에 수렴하고 있는 친구니까. 오케이? 뭐 그냥 그 정도 얘기입니다.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내가 어릴 때 왜 기억나냐면 이 X를 하나의 별량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해를 못했어. X만 떼놓고 있어. X바만 떼놓으면 표본 평균인 걸 인지를 하고 이거는 M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그때는. 물론 그래도 다 맞췄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조금 힘들어져서 그냥 알고 계시면 좋겠다.
그럼 Vx 바 이거 무슨 뜻이야? 그 표본 평균을 가지고 차이를 한번 내보자 라고 해보면 결국에는 원래 모집단이 갖고 있던 차이를 따라는 가겠지. 맞아? 따라는 갈 거니까 시그마 제곱을 쓰긴 합니다. 근데 대신에 아까 차이 개점이 뭐가 생기냐면 얘는 크기가 n이라고 했잖아. 그치? n이라고 했으니까 그만큼 차이가 좀 줄어들어요. 나눠준다고요. 오케이? 예를 들어가 n이라는 값이 엄청 커. 거의 뭐에 가깝게 크냐면 모집단에 가까울 정도로 커. 사실상 모집단을 떼온 건데 그 모집단 자체가 표본이 돼버려서 쳐봐. 그러면 결국에는 분산도 그냥 시그마 제곱이 되겠죠. 근데 얘는 크기가 n이잖아. 그치? 크기가 n이다 보니까 거기서 생기는 변수들이 있겠죠. 맞아요? n 값이 뭐가 될수록 커질수록 거기 안에 들어있는 차이 분산값들은 무슨 일이 생겨요? 얘가 커질수록 분산값들은 작아지겠죠. 맞아요? 왜? 지역이 있어요. 그 중에 적은 인원을 뽑으면 그 적은 인원의 영향력이 어떻게 돼요? 크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요 광주고 전체가 궁금한 거야. 나는 우리 학원 잘 되려면 광주고를 어떻게 꼬셔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한 거야. 근데 문제는 우리 학원에 광주고 학생이 고범수 단 한 명뿐인 거야. 어떤 일이 벌어질까? 범수가 말하는 게 곧 진리가 되지 않을까? 맞아요? 아니 내 입장에서는 야 범수야 우리 학원에 광주고 애들이 많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범수가 생각을 벌떡이 해보더니 얘 혼자밖에 없어.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광주고 친구들은요 일단 정기적으로 롤 5대5 내전을 열어서 토너먼트를 한 번씩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랭킹도 좀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보통 얘기를 했어. 얘 영향력이 굉장히 나한테 강하게 미쳐지겠죠. 맞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학원에 광주고 학생에 약 한 300명 정도 우리 학원에 다닌다 치자. 그럼 내가 물어봤을 때 범수 한 명이 그렇게 얘기하면 거의 무시할 수도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n값이 커질수록 분산, 이 평균들의 차이가 적어진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렇게 좀 너무 크니까 적어져요. 만약에 n값이 작아지면 그 각각의 표본들의 차이가 굉장히 커지겠지. 알아듣냐 이거를? 솔직히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한 번만 더 해도 돼? 다른 걸로 하나만 더 해도 돼? 예시요? 저기다 적어주면 안 돼요. 학원에서 롤 말하는 거 이해가 됐는데 신스러운 줄 알았네. 여기다 적어달라고? 예시를? 뭐 이런 거예요. 뭐가 있을까? 뭐 게임이 있는데 약간 어떤 게임이냐면은 덱을 짜서 하는 게임 뭔지 알아? 롤체 같은 거요? 롤체고 뭐 아니면은 뭐 클래시 로얄 뭐 이런 것도 자기 덱을 만들지 않아요? 아 네. 뭐 그런 식으로 덱을 좀 짜서 한다 치면 이게 뭐예요? 자기가 쓸 뭐라 해야 될까? 약간 스타일을 정하는 거야 카드를. 예를 들어 내가 되게 뭔가 돌진형으로 막 하겠다. 그냥 발로 같은 거 발로 내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막 돌진 조합도 있고 막 무슨 조합도 있고 그런 거 있지 않아? 막 조합을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그 뭐 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덱을 좀 짤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내 덱을 다 짰어. 이게 내 덱이야. 오케이? 근데 기본적으로 뭐 성향은 뭐 돌진 쪽으로 간다 칠게요. 뭐 뭔 개념인지 모르겠지만 돌진 조합으로 짠다고 칠게. 오케이? 네. 이게 모집단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모집단이야 이게. 근데 내가 이 카드들 중에서 실제로 몇 개는 밴도 당하고 해서 사용을 못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여기 몇 개 썼니? 내가 3개, 7개 썼지? 내가 갖고 있는 카드가 몇 장이야? 7장이야. 이 7장의 기본적인 평균적인 성향은 뭐라고요? 돌진이라고요. 오케이? 근데 생각을 해봐. 7장의 카드가 모두 돌진기가 있는 그런 개념들이겠죠. 맞아요? 근데 그 중에 몇몇은 뭐 스스로 뭔가 좀 유지력이 좋도록 뭔가 힐을 한다든가 그런 개념이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그 중에 몇 명은 약간 거의 자폭 수준으로 갖다 꼬라박고 터지는 뭐 그런 개념들도 있을 거고, 뭐 조금씩 차이가 살짝 있겠지. 개체들이 똑같진 않을 거니까.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크기가 2짜리인 덱 두 개를 딱 꺼낸 거야 이렇게. 오케이? 크기가 2짜리를 꺼낸 거야. 근데 어떤 날은 그 두 장의 카드를 봤더니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돌진도 돌진인데 유지력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야. 무슨 맥락인지 알아요? 유지력이 굉장히 좋은 쪽으로 뽑아버린 거야. 그러면 이 친구들의 덱의 평균을 돌진이라고 보기 굉장히 좀 힘들어지고요. 이렇게 보면 평균적으로 이걸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뭐라고 해야 돼? 부르저 계열이라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 내가 우연치 않게 뽑고 나서 봤는데 얘네들이 거의 뭐 자폭 수준으로 넘어간 거야. 오케이? 그럼 얘의 평균은 뭐가 돼요? 뭐 카미카즈 정도가 되겠죠. 맞아요? 꼬라 맞겠지. 만약에 내가 우연치 않게 뽑았는데 약간 공격을 하면 동료를 힐을 해주는 그런 개념이 있었다 쳐봐. 그러니까 얘는 돌진도 돌진이야. 돌진기가 있긴 해요. 근데 얘가 힐도 해줘요. 동료를 힐을 해줘. 그럼 얘는 갑자기 평균적으로 어떤 느낌으로 좀 보여요? 응? 약간 힐러까지 되나? 뭐 힐러 정도로 볼게요 그냥.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을 다 같이 모아서 한 번에 갖다 뿌리면 막 그 돌진하는 게 보일 수도 있을 건데 두 개만 뽑아서 보면 살짝의 특성이 많이 달라 보이죠. 얘는 진짜 그냥 생짜로 꼬라박고 죽고 끝 뭐 이런 개념일 텐데 이 친구는 서로서로 뭔가 힐해주면서 버티려고 할 거고. 무슨 말인지 알지? 얘는 각자 투입해서 뭔가 잘 싸우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모집단에 대한 표본을 봤는데 표본이 조금 작잖아. 그러면 각각의 특성의 차이가 굉장히 어떻게 보여요? 다르게 보여요. 근데 내가 크기를 아예 6개로 바꿔버려. 6개로. 그러면 여기에 뭘 하는지 간에 대부분 거의 똑같이 들어오지 않겠니? 여기 들어있는 카드들이 어떻게 뽑더라도 거의 비슷하지 않겠어? 그러면 아까처럼 막 그런 식으로까지는 세분화돼서 안 나눠지고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돌진. 그냥 돌진.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크기가 커지니까 각 표본 집단끼리의 차이가 어때요? 거의 없어진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얘기를 한 게 요겁니다. 크기가 커지면 집단끼리의 차이가 줄어든다고. 오케이? 다시 얘는 거기를 루트만 씌우면 돼. 이걸 갖고 우리는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렇게 부른다고. 오케이? 집단을 많이 뽑을수록 다양성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차이가 줄어든다. 표본 평균의 분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게 굉장히 헷갈릴 수 있죠. 그 표본 평균의 분포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친다면, 오케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친다면 표본 평균 자체도 정규 분포를 따라요. 유일한 차이점 어디서 와요? 크기에서 영향을 살짝 받는다고요. 다시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3개는 뭘 하는지 간에 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오케이? 만약에 정규 분포를 안 따른다고 해도 엔간한 경우라면 따라간다고요. 오케이? 자, 밑으로 내려가서 내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게. 근데 나 이거 답지가 없을 리가 없어. 내가 답지를 뽑았었거든. 근데 얘네 거 답지가 왜 없지? 577번 한번 봅시다. 이거 혹시 안 더워요? 네. 네, 대단한데? 어떻게 안 덥지? 자, 모집단 몇 개 있어요, 원소? 원소 3개 있어요.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을 할 거야. 그러면 X바가 가질 수 있는 거 전부 구하라 그랬죠? 맞아요? 그러면 X바는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몇 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그럼 잘 모르겠으면 내 표본도 다 써드려요? 표본 써줘? 크기가 2라 했죠? 표본부터 써드릴게요. 표본 첫 번째로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누구 들어갈래?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누구 있어? 0. 두 번째 얼마? 또 0.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복원 추출을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누구 있어요? 0, 2, 0, 4. 맞아? 똑같이 2,
4. 아이씨, 2부터 하자. 2, 4. 그렇지? 그 다음 얘는 어떻게 하면 돼? 4, 4. 맞아요? 순서 바꾼 거 써도 되는데? 돼요. 그럼 뭐 있어요? 2, 0 이런 것도 있다고요. 오케이? 이 친구 뭐 있어요? 4, 2. 얘는 4, 0 뭐 이렇게 있겠죠? 맞아요? 전체 표본 몇 개 있어? 9개 있어. 그럼 각각의 평균 좀 구하자. 얘 평균 얼마야 그래서? 0. 얘 평균 얼마야? 2. 얘 평균 얼마야? 4. 얘 평균 얼마야? 1. 얘 평균 얼마야? 3. 얘 평균 얼마야? 3. 얘 평균 얼마야? 2. 얘 평균 얼마야? 1. 얘는 2죠. 결국에는 가능한 평균은 뭐예요? 0, 1, 2, 3, 4, 네 가지가 나올 수 있다고요. 내가 여기 있는 원소 중에서 두 개를 뽑을 건데 어떻게 뽑냐에 따라서 평균은 0, 1, 2, 3, 4 중에서 하나로 나올 거라고요. 오케이? 그랬을 때 확률 분표를 표로 나타내래. 그럼 생각을 해봐. X바가요 0이 될 확률도 있고 1이 될 확률도 있고 2가 3이 4가 될 확률도 있죠. 그럴 확률을 세보면 이미 표를 그렸으니까 이게 있으니까 봅시다. 만약에 표본 평균이 0이 된다는 건 몇 개 중에? 9개 중에 몇 번? 한 번?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의 확률은 9분의 1이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다시 평균이 1이 나온다는 건 몇 개? 2개. 9개 중에 2개. 평균이 2가 나온다는 건 9개 중에 3개. 9개 중에 2개. 9개 중에 1개.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다 합치면 1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다 합치면 5, 6, 8, 9 맞죠? 그럼 여기까지 하면 2번을 한 겁니다. 알아듣냐? 네. 그럼 3번 뭐야? X바의 평균과 표준 편차. 이제 얘 자체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 구하래. 안지우, 여기서 평균 어떻게 구해요? 곱하고 곱한 다음에 전부 다 더하면 되죠? 맞아요? 그래서 이 X바라는 친구는 얼마냐? 곱하면 0, 곱하면 9분의 2, 그렇지? 분자만 보자 이제 2, 6, 4점 6 두 개 더하면 12지 여기는 2 더하면 14 4 더하면 18이죠 9분의 18 평균은 2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분산은 어떻게 구해요? 분산은? 기억나니? 이항분법 배울 때 그대로 배운 거잖아 얘네들을 뭐 하자? 제곱하자 오케이? 얘네들을 제곱하고 곱해서 더하자. 그렇지? 그럼 얘네들 제곱한 거 위에다 쓸게요. 파란색으로 쓸게. 제곱하면 0. 그 다음 1, 4, 9, 16이죠. 걔네들을 전부 뭐 하면 돼요? 곱하면 돼요. 0 곱하면 0. 분자만 보자. 2, 12, 18, 16이죠. 12, 18 합치면 30이지. 거기다가 16 더하면 46이죠. 거기다가 2 더하면 48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9분의 48 나오겠지. 맞아요? 약분하면 얼마예요? 3으로 약분하면 3분의 16 이렇게 되지. 네. 맞아요? 미안하다. 잠깐만. 이 친구 그래서 3분의 16 나오죠. 내가 지금 구한 이 친구는 제곱의 평균이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을 제곱하면 되죠. 평균 제곱하면 4였지. 맞아요? 계산하면 얼마예요? 3분의 4.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결론은 3분의 4. 이게 분산이야. 그럼 네가 분산 구했으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표준 편차니까 시그마 x 어떻게 구하면 돼요? 루트 붙이면 되지? 맞아요? 아이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모집단, 표본 집단 할 때 표본 평균, 기네.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구할 건데 그때 필요한 거는 요 과정이겠죠. 표본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한 표본 평균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한 표본 평균의 확률 변수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걔네들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할 수 있죠. 사실상 이항분포랑 다를 게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넘어가서요 오른쪽 보시면 이 친구 어떻게 써져 있어요?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야. 근데 크기를 얼마로 뽑았대? 64로 뽑았대. 봐봐 왼쪽에 있던 문제는요 그런 거 하나도 안 알려줬지. 그냥 모집단 자체를 알려줬지. 그러니까 너가 어쩔 수 없이 표본 평균부터 시작해서 다 구했죠. 맞아요? 얘는 정규분포를 알려줬잖아. 크기도 알려줬잖아. 그럼 그거에 따른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쓰면 되거든요. 얘가 표본 평균인지 표본 평균의 평균인지 맞아? 그거 어떻게 구한다고? 저거 따른다고. 저거 따른다고. 그러니까 평균이 달라질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x의 평균의 분산 뭐 이런 걸 구하래요. 지금 여기 평균 얼마야? 300 써줄까? m이라는 게 얼마야? 300이라고. 맞아? 시그마 얼마야? 16이라고. 크기 얼마야? 64죠? 맞아요? 그러면 x바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을 따라가겠어요? x바는 300하고도 그렇지? 300하고도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죠? n분의 시그마 제곱. 그러면 이 친구가 따르는 건 64분의 16의 제곱을 따라간다는 얘기지? 맞아요? 안돼 졸지 마. 그럼 요거는 계산해봐. n은 결국 뭐 300이지? 300에다가 64는 4의 세제곱, 얘는 4의 4제곱, 그치? 맞아요? 그럼 결국에 남는 게 4죠? 네. 2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아? 아 그렇구나. 그럼 이 n을 가져다가 평균과 분산 구해라. 평균 얼마야? 300이요. 분산 얼마야? 4요. 이렇게 된다고요. 저거 그 n분의 응. 시그마 해야 돼요. n분의 시그마 해야지. 그게 표본 평균에 대한 정규분포니까. 시그마 절반의 제곱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시그마 절반의 제곱을 왜 해? 저 그냥 그렇게 나왔길래 우연히서. 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 사람은 계속 자기 멋대로 안 해?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정말 우연이에요.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범수가 즐겨 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수학 문제 풀 때 뭔가를 봐. 그러면 갑자기 답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8이 나와. 그럼 여기 있는 숫자 그냥 2배 하고 빼기 2 하면 8 나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나? 하고 다음 것도 해봐.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종종 그게 여러 번 맞출 때가 있어. 근데 그 여러 번 맞추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이 함수가 막 1차 함수면 그게 통할 때가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면 이제 우리 범수 씨는 그럼 항상 2배 하고 2 빼야지 요것만 외우고 있다가 어느 날 여기가 2차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그럼 뭐 해야 되지? 갑자기 모르겠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지금 한 것처럼 평균과 분산 구했고요. x가 따르는 정규분포를 기호로 나타내라. 이거 기호로 나타내는 게 이거예요. 오케이? 이게 기호로 나타낸 거야. 그럼 그거에 대한 x바를 확률 변수 z로 표준화해달래요. 표준화 방법이 뭐였어요? 표준화한다라는 뜻은 결국에 평균을 뭘로 바꾸고 0으로 바꾸고, 그치? 시그마 하나를 얼마로 바꾸는 거야? 1로 바꾸는 거였지. 기억나니 너네? 야 이건 지난주 거잖아. 네. 원래 이렇게 있던 n자리를 어떻게? m하고 시그마 제곱이었던 너를 누구로 바꾼다고? 0하고 1로 바꾼다고.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평균이 0이고 한 칸을 1로 두는 거였잖아. 그럼 이거 z 어떻게 바꿔요? 이렇게 하면 돼. x 값에서 평균을 빼요. 그 다음에 시그마로 나누면 문제가 풀렸죠? 네. 맞아요? 맞아 들려? 이건 알겠는데 저건 모르겠어요. 이거를 하시면 이렇게 돼요. 평균이 m이니까 m 집어넣으면 0이잖아. 맞아요? x의 평균이 m이지. 맞아? 네? x의 평균이 0인 거 맞아요? x의 평균이 0이에요?
얘가 확률 변수 x에 대한 얘기잖아. 이제 큰일 났군. 대상이 너무 많죠 지금. 네. 다시 정리해가. 조금만 알면 안 돼요, Z? 아니 그러니까 알면 되는데 네가 나중에 저기서 또 뭘 촉을 왜 넣어만 있다고 하실까 한 번만 언급하고 갈게요. 우리가 확률 변수 x가 만들어주는 정규 분포 있지? 어? 네. 이 정규 분포를 우리가 n이라고 쓰면 그게 m 시그마 제곱이었다고 이거였다고. 그러면은 얘를 표준화를 시켜버리면 z로 바뀌었죠. 맞아요? 그럼 z가 따르는 정규 분포를 우리는 n하고 0,1로 바꿨다고요. 평균을 0으로 표준 편차 1로 바꿔야지 이렇게 했다고. 그럼 이 x랑 z는 무슨 관계가 있냐? z라는 친구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평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 x 중에 평균인 지점이 한 번 있겠죠. 얘 평균이 m이었으니까 m인 순간이 있을 거예요. 누가? x가 m인 순간이 있을 거라고. 오케이? x가 m인 순간엔 z는 뭐가 돼야 돼요? 0이 되겠지. 평균이 0이니까. 맞아? 이 관계식을 보세요. x가 m이라면 z가 0이 되는 게 맞나요? 네. 맞죠? 그렇지? 두 번째로 x 값이 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잖아. 평균보다 한 칸 떨어져 있을 때가 있지 않겠어? 맞아? 평균하고도 한 칸만큼 더 가 있는 상태잖아. 그럼 z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1이 돼야 돼요. 그렇지? 한 칸 더 간 거니까. 일단 집어넣어봐. 그럼 실제로 1이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z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이다. 일단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뭘로 바꾸시면 돼요? n이라는 친구는 평균이 0, 1 이거지? 맞아? 평균이 0, 1 이거고 z를 굳이 표현을 하자면 z는 2분의 x-300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맞아요? 아, 요런 관계에 들어있는 거구나. 근데 얘는 변수 자체가 그냥 x가 아니라 x바였죠? 맞아요? 그럼 정확히 쓸 거면 여기를 x바라고 써주는 게 맞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이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얘는 x바가 302보다 작으면 좋기 때문에 맞아? 그러면 x바가 302라는 말은 z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려야 돼요? 이 자리에 누굴 집어넣어야 돼? 302 이렇게 넣겠지. 그럼 300 빼기 2 하면 얼마니? 1이죠. 아, 이거 2잖아. 이거 나눠서 1이지. 이 사람 맨날 두 칸 더 가네. 1 이렇게 뜬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 사실 뭐 이렇게 계산을 안 해도 애초에 얘가 시그마가 얼마야? 2잖아. 그러면 평균보다 2를 더했다는 건 0보다 한 칸 더 갔다는 거니까 1이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확률 P x가 302보다 작다 이런 문장이 있었으면 얘가 뭘로 바뀌면 돼요? z가 누구보다 작다? 1보다 작다 이렇게 받으면 될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러면 확률 어떻게 돼요? 0 이전에 있는 확률 전체 다 합치면 얼마? 0.5. 0.5, 그치? 0부터 1까지 확률이 0.3413이죠. 두 개 합치는 거니까 이 확률은 0.84에서. 그렇지, 이렇게 끝나겠죠? 끝! 뭐 이런 문제라고요. 알아듣냐? 이거 꼭 뭐 돌려보시든 하셔서 마스터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통계는 마스터를 못할 수가 없어. 솔직히 마스터 못할 수가 없어. 다만 처음에 무르르듯이는 안 돼요. 잘 무르르듯이는 안 돼. 너가 너의 인생을 갈아놓고 싶다면 내가 옛날에 활동 공부했던 것처럼 해봐. 어떻게 하면 되냐면 탱자 놀고 학교 수업은 적당히 듣다가 응? 쌤이 사탕 준다고 하면 발표하고 안 준다고 하면 자고 있고 그렇게 하시다가 시험 전날에 한 8시간에서 9시간 내내 활동을 풀어 그냥. 그러면 100점 나와요. 진짜요? 아 진짜요. 그렇지만 그 8, 9시간 동안 좀 힘들어요. 하루 전날에요? 하루 전날에 활동밖에 없어야 돼 대신에. 아. 그래서 내가 아직도 기억해보면 그 당시 활동을 약간 이렇게 했었어. 원장쌤이 수업을 하시는데 수업을 언제 들었었나? 기억은 잘 안 나요. 수업을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몰라. 몇 번 듣긴 했던 것 같아. 하고 시험 전날까지는 하나도 공부 안 하고 시험 전날 딱 되면 학원 오라 그래. 학원 가. 그럼 한 12시나 1시쯤 가요. 그래서 한 10시까지 풀어.
그럼 그냥 그날 못 푸는 거는 교과서 다 풀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라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라센인가 보다. 라센 하나 다 풀고 그러고 가요 집에.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그냥 이렇게 하는 거 교과서를 다 풀어? 안 풀릴 거 아니야.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이거 있지 이거. 네. 이거 보면서 뭐 거의 뭐 떠듬떠듬 막 처음 뭐 하는 사람처럼 막 잠깐만 얘랑 똑같은 게 여기 있다고 이걸 찾아갖고 하고 풀어. 그러면 좀 익숙해지잖아. 그리고도 틀리잖아. 그럼 쌤한테 물어보진 않았어 사실. 답지를 봐. 아 그렇구나. 그리고는 레슨을 다시 쭉 풀어. 뭐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 연습 좀 하셔야 돼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잖아. 하루 전날에 좋은데요? 8, 9시간을 투자할 집중력들이 없으실 것 같아요. 도전하려면 해보든가. 실패하면 50점도 안 나온다. 내가 확통 고2 때 4번 시험 보면서 점수가 전부 다 50점, 100점, 50점, 100점이었거든. 그런 슬픈 사연이 있었어요. 이제 이거 한번 볼까? 여기 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우리가 애초에 표본 평균, 표본에 대한 조사, 표본 조사, 그거 왜 했어요? 표본 조사를? 계란이 있어. 상했는지가 궁금해. 어떻게 해야 돼? 다 까봐? 하나만 깨요. 하나만 깨요. 그렇지? 이거 다 까면 어때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그리고 팔 수는 없잖아. 네. 그래서 여기 중에 누구만? 너만 채취해서 랜덤하게 걔만 깨봐. 오케이?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어? 안 상했어. 오, 너네도 뭐 했겠다? 안 상했겠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뭔가를 바꾸고 싶어. 응? 근데 모두에게 물어보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럼 어떻게 해? 대표만 불러요, 대표만. 오케이? 랜덤하게 돌려, 랜덤하게. 그러면 이 행동들을 하는 목표가 뭐야? 모집단이 너무 커. 그래서 누구를 뽑아? 여기서? 표본 집단을 뽑는다고. 맞아? 모집단이 커서 표본을 뽑았어. 그리고 네가 그 뽑은 표본에 대해서 뭘 알게 돼요? 어이, 여기를 봐야지. 표본에 대해서 뭘 알게 되냐고요? 모집단을 몰라서 표본을 한 거야 지금. 그럼 표본에 대한 뭐가 나와? 평균 나오겠죠. 표본에 대한 뭐가 나와? 분산 나오겠지. 표본에 대한 뭐가 나와? 표준 편차 나오겠죠. 맞아요? 그럼 본인이 원하는 건 뭐야? 모집단. 얘를 가지고 얘를 뭐 해볼 수 있어요? 추정해 볼 수 있겠지. 맞아요? 얘 전체가 어떤지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 그렇지만 표본을 가지고 이러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그 값을 어떻게 만들어주냐가 모평균 추정인데 표본에서 얻은 내용을 갖고 모집단의 내용을 추정해보겠다. 그럼 여기서 되게 중요해지는 건 신뢰 구간이라는 게 있어요. 신뢰 구간. 신뢰 구간은 어떤 식으로 정해지냐? 정규분포를 따라요. 크기가 n이야. 그때 표본 평균, 그러니까 x바가 있는데 그 x바의 숫자가 얼마다라고 떴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표본의 평균 있지? 얘가 x바 이렇게 뜬 거야. 그렇다면 이 친구는 m이야 이렇게 대답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진짜 m일지 아닐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 정도 범위 내에 있을 것 같다고 예측을 하는 거니까 이 m을 구간으로 줘버려요.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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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봐봐. 이 m이 어떤 숫자로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모른다고. 야, 니네가 시험을 봤어. 강조 학생이 우리 학원에 한 20명 있어요. 만약에 3등급 컷이 궁금해. 내가 니네 학교 직접 찾아가서 3등급 컷 몇이냐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굳이 학교쌤 입장에서 알려줄 필요가 없죠. 맞아요? 나도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 예상을 해보고 싶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그 20명에 대해서 점수들을 받아서 이 정도 수준이면은 얘가 여기 등급이 좀 들어가겠다 이 판단을 하겠지. 그럼 내가 뭐라고 말해?
야, 3컷은 이번에 한 71점에서 한 68점 그 정도면 3등급 될 것 같던데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야. 맞아? 내가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을 뭐 했어요? 추정했잖아. 니네 3컷 얼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잘 모르니까. 대신 어떻게 말한다고? 니네 이 평균 M은 여기서 여기 사이에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대답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그거를 추정할 때 그냥 이런 공식을 따라요. 그냥 이런 공식을 따라요. 너는 요 숫자 두 개만 외우면 돼. 요 숫자 두 개만 외우면 돼. 평균에서 빼기 1.96하고 크기의 루트 씌우고 시그마 곱하시면 돼요. 그냥 하는 거야. 오케이, 그냥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95% 신뢰 구간과 99% 신뢰 구간은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99%랑 95% 중에 뭐가 더 좋을까? 99% 의미가 없는 짓거리야 그건 사실. 봐봐. 아니야. 너가 생각을 해봐. 얘랑 다른 뭐밖에 없어요? 요 숫자밖에 없지. 그러면 요 숫자가 더 커졌다라는 건 X바로부터 더 많이 뺐다는 거지. X바로부터 더 많이 더했다는 거지. 그럼 요 내용이 사실 의미상 이럴 거 수직선이 있었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가 X바야. X바야 여기가. 오케이? 그러면 95% 가는 말은 요만큼 뺄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치? 99% 가는 말은 이만큼 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 당연히 95%의 범위가 늘어났죠. 맞아? 범위가 늘어나면 그 안에 평균이 들어있을 확률이 더 높아지겠지. 그 얘기야. 봐봐. 내 말이 100% 참이되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아, 범수야. 너 이번 시험은 빵점일 수도 있고 100점일 수도 있어. 일단 그 사이에 어딘가 있을 거야. 100%지. 의미가 있어요?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100%의 신뢰 구간이라는 건 존재하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 되겠다. 의미가 없어요. 오케이? 너가 원하는 건 뭐야? 너가 나한테 쌤 저 시험 몇 점 나올까요? 이거를 빵점부터 100점 사이를 듣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 대략적으로 몇 점일지. 그러면 내가 신뢰도 95%의 구간을 가지고 너 정도면 지금 한 60점대 왔다 갔다 해갖고 한 65에서 낮으면 한 53까지 내려갈 것 같아. 그 정도일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구간을 그래도 좀 크게 잡았잖아. 17점 잡았죠. 그 정도, 12점 잡았지. 12점 잡으면 조금 확률이 높겠죠. 내가 이거 확률을 더 높이고 싶어. 너 40에서 80 사이로 나올 거 그렇게 잡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신뢰 구간이라는 게 있구나. 오케이? 당연한 건데 벗어날 확률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신뢰 구간을 만드는 내용은 그냥 생짜로 계산입니다. 뭐라고요? 그냥 생짜로 계산이야.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요. 여기 생짜로 계산하는 거 쭉 하고요. 그러면 내가 알기로 개념이 끝나요. 맞지? 유형? 유형 14개.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여기 남아있던 신뢰 구간 구하기 좀 합시다. 숫자 2개 외우자고요. 뭐 외우자고? 1.96, 2.58. 오케이? 1.96, 2.58. 자, 여기 있는 거 한번 볼 건데 얘가 지금 정규분포가 이런 친구래요. 저거를 따라가는 모집단에서 크기 n으로 뽑았다. 오케이? 그래서 크기랑 뭘 줄게? 표본 평균을 줄 테니까 그걸 통해서 뭐 구해라? 신뢰도 95%짜리의 모집단의 평균을 구하래요. 말이 어렵니? 한번 써볼까? 여기다 써볼까? M이라는 친구는 사이에 들어있습니다. 어디 사이에? X바에서 빼자. 뭘 빼요? 1.96. 그치? 1.96. 그 다음에 분모의 루트 N, 분자의 시그마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맞아요? 다시 이게 뭐가 어려워. 그냥 갖다가 쓰기만 하면 되는데 외워야 되잖아요. 그냥 외우면 되잖아요. 요거 외우시면은 100점 나오는데 왜 안 외우냐고요? 자,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시그마 얼마예요?
시그마 8인 것까진 찾아올 수 있죠? 맞아요. 8이 맞나? 아 잠깐만 우리 요거 좀 확인을 한번 합시다. 지금 우리가 빼야 되는 시그마가 시그마 8을 쓰면 되겠다. 시그마 8 이렇게 한번 쓸게요. 그럼 그거에 대한 계산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x가 얼마야 지금? 60이지. 60에서 뺍니다. 얼마를? 1.96 곱하기 루트 n은 얼마야 지금? 4요. 4요. 그럼 분모에 4를 쓰시고요. 분자에 얼마 써야 돼요? 시그마 써야 돼요. 시그마 얼마예요? 8이에요. 그럼 여기다 얼마? 8 이렇게 쓰면 되겠지? 크거 나갔다 m 작거 나갔다 쓰고 60 플러스 똑같은 걸 다시 한번 씁니다. 그렇지? 그럼 생각을 해봐. 우리 여기 있는 1.96 곱하기 4분의 8은 2잖아. 이것만 계산을 하시면 얼마예요? 대충 2라고 치면 4 나오지. 근데 4보다는 0.04만큼 빠진 게 두 개 적은 거죠. 0.08 빼면 되잖아. 그러면 얼마야? 3.92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그럼 60에서 3.92 빼면 얼마니? 56.08 그치? m 얘는 63.92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저게 답이야. 어떤 게 답이야? 16개 뽑았을 때 평균이 60이었다 치면 56.08에서 63.92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이 95%라고요. 너는 95%의 확률로 이런 평균을 가질 걸 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밑에 있는 거 요거 있죠? n이 4일 때 펜 들어서 지금 해봐. x가 60인 거 똑같아요. 65, 65. 이게 그냥 소수 계산하기 놀이 아니냐? 아니면 말어? 근데 알파가 8이에요. 뭘 또 알파야 시그마라니까. 시그마가 시그마 여기 8이라 써져 있잖아요. 막 또 소수 계산을 하기 틀려갖고 막 엉엉 울어라. 할 수 있죠? 못해요. 아 슬프다. 7.84 7 7.84. 이거를 곱했을 때 네. 1.96 곱하기 7.84? 네? 7.84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럼 저기 생각을 해볼까? 1.96은 대충 2죠. 2에다가 4 곱하면 8이죠. 근데 0.04만큼 부족한 게 4번 있지. 4번 있으면 0.04가 4번 있으면 0.16이죠. 그럼 8에서 0.16을 빼면 얼마야? 7.84 4 이렇게 나오겠네? 잘 나왔네요 그러면? 제가 소수 계산 잘하고 56.16? 지금 무슨 말인지 알지 않죠? 그냥 계산하는 건 거 알지 지금? 그러면 얘가 7.84라고? 56.1? 얘가 7.84라고? 네. 그럼 요거 빼면 51점 뭐라고요? 56.1 56.16이 나온다네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평균은 어디부터? 50 뭐? 뭐라고 성이야? 57인가? 야 근데 7.8을 빼면 대충 8 뺐다고 쳤을 때가 그거잖아. 7이네. 57이죠? 57.16 16? 72.84 이거래요 답이. 아
그냥 그게 끝이야. 이거 아래 2가 왜 나왔냐고? 루트 4. 아니 루트 10. 안주요. 외워야 돼. 어렵니? 안 어려워. 소수 계산이 어렵지. 그건 저도 인정해요. 이걸 모델로 어? 소수 계산에 만약 자신이 없어. 쌤은 다 분수로 바꿔. 근데 소수에서 어떻게 하세요? 나 이제 저 정도는 그냥 저기 뭐야. 귀찮으니까 2에서 0.04 빼는 식으로 계산을 하고 이게 네가 만약에 안 돼. 이게 하려 했는데 잘 안 돼. 내가 이거는 솔직한 얘기인데 나는 진짜로 소수 계산을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생으로 곱하는 걸 아예 못 해.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바꿔요. 100분에 196. 그럼 196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다음에 그냥 점 2개 띵띵 앞으로 올리면 되니까 이렇게 하고 방금 내가 암산으로 한 건 이거야. 이 친구 굳이 따지면 2 빼기 0.04죠? 맞아. 굳이 따지면 거기다가 곱하기 얼마야? 4는 거지 지금? 8에 맞아? 이 친구 그걸 8에서 빼는 건데 이거는 암산이 또 된다 내가? 그래서 얘가 0.16인 게 돼요. 그러면 7.84 이렇게 나오겠다. 이게 조금 더 편하긴 할걸? 그래서 편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치만 방금과 같은 내용은 결국에 99% 신뢰 구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2.58이다 보니까 좀 애매해질 때가 있어요. 결국에는 뭐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이게 시험에는 나오면 많으면 한 3-4문제 나오거든요. 저거 외워야 되죠. 저건 외워야 돼. 그래서 내가 실내 보관 하면서 어릴 때 무슨 생각했냐면 그냥 귀찮아요. 그냥 귀찮은데 정보 몇 개? 하나? 둘? 3개 있으면 답이 나와요. 그치? 그래서 그냥 그것만 찾아내는 식으로 문제를 풀었었거든요. 어떠한 아이디어도 어떠한 고민도 없어요. 그치? 할 수 있을까요? 네. 남은 건 니네가 하시고 하나만 언급만 할게. 니네가 이거 풀 때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라고 할 때가 있어. 그럼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서 어떤 평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이 뭐 1부터 8까지야. 그러면 길이는 얼마예요? 7 이렇게 돼요? 7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거 뭐 하는 거야? 빼는 거지. 맞아요? 8. 왜 또 8이야? 정수기수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길이라니까요. 길이 8. 1부터 7, 8까지잖아. 요 길이 물어봤다고요. 8 아니에요? 7이라고요. 지금 네 번째 말하고 있잖아. 정수기수는 네가 세는 거면 1, 2, 3, 4, 5, 6, 7, 8에서 8개인데 아래 같다 하면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정수기수 얘기잖아 지금. 뭐 달라요? 길이 얘기라니까 길이 얘기. 야 여기 0부터 해갖고 0부터 8까지 길이가 그러면 8인 건 인정해요? 0cm부터 8cm까지가 8cm인 거 인정해? 네. 그러면은 1cm부터 8cm는 7cm인 거 인정해요? 네.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 본인이 하는 거는 1부터 8 사이에 가능한 정수 몇 개냐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오케이? 아니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요거 두 개를 어차피 빼야 된단 말이야. 요걸 빼겠다는 건 여기서 누구 빼는 거야 이렇게 있으면? 결국에 빼면 지들끼리 사라지죠. 얘가 몇 배 하면 돼? 2배 하면 돼. 그게 정답이야? 알아들어? 잘 못 알아들어? 아니 님들아 이렇게 있었잖아 이렇게. 그럼 네가 봐봐 이거를 다 만들고 이 두 숫자를 굳이 빼야 될까? 아니요. 그냥 봐봐 여기 있는 게 65 마이너스 7.84잖아. 맞아요? 그리고 얘는 65 플러스 7.84잖아. 맞아요? 그럼 이 길이라는 것 자체가 수직선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에 65가 있고 그치? 65를부터 7.84만큼 둘 다 떨어진 거잖아 이렇게. 그럼 요 거리는 7.84의 몇 배가 되겠어? 2배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숫자에 몇 배 하시면 돼요? 2배 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문제 푸는 게 맞아요. 길이 물어볼 때. 자 넘어가서 유형 1번 첫 번째 거 한번 풀게요. 말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넘어가 빨리. 넘어가면 리액션들을 하셔야지.
우리 성인만 그거구만. 사람이구만. 자, 지금 모 평균이 얼마예요? 5. 그럼 너 여기다가 어떻게 쓸 거야? m은 5라고 쓰시면 돼요. 모 표준 편차가 얼마예요? 3. 그럼 시그마가 3이라고 쓰시면 돼요. 오케이? 크기가 얼마래요? 6. n이 3이다, 6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얘는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x바의 제곱의 평균을 물어봤죠. 네. 맞아요? 그럼 너는 일단 x바부터 뭐 해줘야 돼? 왜? 구해줘야 돼. 맞아? 그럼 x바는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여기 위에 이거 보여? 그냥 이거 보면서 하세요. x바는 이게 근데 되게 조금 헷갈리는 포인트다. x바라는 친구 자체는 문제 상황을 풀 때 어떤 일이 있어요? 야 근데 이게 아니 봐봐. x바를 찾고 그걸 통해 이 x바의 제곱을 찾고 싶은 거잖아. 맞아? 근데 그냥 이 x바 자체는 이걸로 찾을 수 있단 말이야. 맞아? 근데 네가 이제 x바를 찾으려고 들어가려고 봤더니 여기서 표본 자체를 알아낼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어. 아까랑은 상황이 좀 달라요. 아까 전에는 모집단에 뭘 줬어요? 원소를 줬지. 맞아? 아까 전에 우리 예제 문제 풀 때 원소를 줬잖아. 원소를 주면 뭐 할 수 있어? 표본을 구할 수 있어. 표본을 구하면 뭐 할 수 있어? 표본 평균도 구할 수 있어. 그게 이거였어. 그래서 가늠한 너를 쫙 찾을 수 있었어. 그리고 그거에 맞는 확률을 쫙 찾을 수 있었어. 이렇게 넘어갔지. 맞아? 근데 얘는 지금 평균 표준 편차만 있지 원소를 알고 있는 건 하나도 없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네가 x바라는 표본 평균을 찾을 수 있을까? 지금 내 문장 끊어서 잘 들어. x바라고 부르는 표본 평균을 지금 이 문제 상황 속에서 찾을 수 있을까? 네. 없어요. 왜? 원소를 모르니까. 원소를 알면 찾는데 모르니까 못 찾아. 그러면 본인은 여기 있는 식들을 최대한 뭐 하셔야 돼요? 활용하셔야 돼요. 우리 성희씨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그치? 제평, 평제 빼면 되지. 맞아? 이거를 활용을 해보자. x바를 못 구해요. 그러면 분산이라는 친구는 말이야 원래 어떻게 구한다고? 제곱의 평균에다가 빼잖아. 누구를? 평균을 제곱한 요 친구를 빼잖아. 맞아? 분산은 저런 놈이잖아. 그럼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요 각각의 값들을 지금 위에 거 보니까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우리 표본 평균의 기대값 얼마예요? 25. m이라고요. m 얼마야? 5잖아. 얘 자체는 5라고요. 맞아요? 똑같이 분산 얼마야? n분의 시그마 제곱. n 얼마고? 6이고 시그마 제곱 9라고. 오케이? 알고 있는 내용을 전부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서 너 누구 안다고요? 분산 안다고요. 여기서 누구 알아? 평균 안다고. 두 개 알 수 있다고. 오케이? 집어넣으면 식이 어떻게 돼요?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n분의 6분의 시그마 제곱 9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그거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은 25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자, 6분의 9를 약분하시면 2분의 얼마야? 3이지. 그 다음부터 계산하면 2분의 3 플러스 25가 얼마야? 제곱의 평균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25는 2분의 50이잖아. 맞아요? 그럼 결국에 문제에서 물어본 건 2분의 53 이렇게 되고 문제가 끝나요. 본인이 문제풀이 하기 전에 뭐부터 고민해야 돼 그러면? 안주 지금 아주 어지럽구나 너. 많이 어려워요? 보세요. 식을 다 외워야 되네요. 일단 이거는 내가 이거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A4 용지를 한 장 준비하세요. 오케이? 한 장 준비를 해. 다음 시간에 이거 다 해야겠다. 내가 해줄게. 니네가 하는 걸 내가 구경할 거야. A4 용지 한 장을 준비하시고요. 우리 지금 배운 모든 내용 있죠?
거기 있는 맨 앞장에 있는 요런 식들 기억나요? 이런 식들? 네. 이런 모든 식들을 일단 써놔. 어떤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EX 바는 뭐 M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VX 바는 뭐다 막 이런 거 있지. 다 써 그냥. 알고 나와 있는 공식 다 써. 오케이? 근데 그거를 또 더럽게 쓰시면 안 되고 니네가 외울 거거든요. 그럼 카테고리화를 해야 돼. 카테고리화를. 어떤 식으로 하면 돼? 지금 요런 식은 표본 평균에 대한 얘기지. 맞아? 그럼 나였으면 A폰이 딱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1번 모집단 가지고 표본 집단을 찾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표본 집단 이런 식으로 쓸 거야. 오케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한 얘가 뭐 한 거야 지금? 여기서 주어준 정보가 누구 주어줬어요? 모집단 줬어? 표본 집단 줬어? 모집단. 그걸 못 찾아라 했어. 표본 집단.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만들 거야. 여기서 쓸 식 EX바는 뭐다? M이다. VX바는 뭐다? N분의 알파제. 시그마. 일부러 알파라고 하는 것 봐. 이 사람은 줄넘기를 묶어놓고 시켜야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 뭐 이런 식으로 쓸 거야 내 맘대로. 두 번째 막 어떻게? 표본 그걸 통해서 모집단을 뭐 하는 거? 추정하는 거가 이렇게 쓰는 거야. 어떻게 한다 했어? 95% 신뢰는 어떻게 한다고? X바에서 빼요. 얼마? 1.96 분모의 루트 n 분자의 시그마. 네. 오케이? 잘 적었어. 99% 얼마였어? 방금 반에 못 외웠니? 2.5. 에이 2.58 2.58 나머지 똑같아요. 이렇게 써. 그래서 요걸 A 표현자님 쫙 빽빽히 쓰세요. 외워. 외워. 그리고 그냥 덮고 이 문제 풀어봐. 네. 진짜 풀려. 그게 이 학문의 유일한 단점. 이해가 없어도 좀 가능하다는 점에 그런 게 좀 있겠죠. 대신에 이제 본인이 조금 더 디테일한 사고과정을 하실 거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야. 예제를 풀 때, 내가 예를 풀 때 식을 전개해서 푼 적이 없어서 좀 헷갈릴 것 같아서 하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네가 X바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표본 자체를 모르니까. 표본 왜 몰라? 모집단을 모르니까. 모집단에 대한 평균, 시그마 이런 것만 알잖아. 맞아? 모집단의 원소 자체를 모르죠. 표본을 못 만들지. 표본 평균을 못 구하지. 그럼 표본 평균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집단으로 처리하자고 이 정도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595번 보자. 모평균 이거 그냥 숙제로 내줄게. 들어봐. 요거 써서 오는 거 다음 주 토요일까지 숙제로 다 써서 오세요. 그냥 A4 진짜 드려요? 있어요. 있죠 집에? 없으면 말해. 써서 와라. 네. 써서 와. 자, 모평균이 15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할 때 쓰자. m이 얼마예요? 15예요. 나머지 시그마 몰라요. 크기 n이라고 했어요. 그때 x바라고 할 거고 EX바 줬고요. VX바도 줬네요. 그때 뭘 구해라? 시그마 구해라. 그치? 그럼 본인은 알고 있는 식들을 뭐 해서? 조합해서 시그마를 구해봐야 되겠죠. 맞아요? 일단 이 정도 생각은 들거든요. 시그마라는 친구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중에 누구랑 관련이 있는 거야? 분산과 표준 편차 두 녀석 모두 관련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VX라는 요 친구 말이야. 원래는 뭘 따라가야 되냐면 n분의 시그마 제곱 이거 따라가야 되죠. 여기 위에 써져 있지 않았나?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VX가 n분의 시그마 제곱이야 이렇게 있어. 근데 그게 얼마야? 그게 5분의 1이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야. 문제가 있다. 너 n이랑 시그마 둘 다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요. 그럼 그거를 찾기 위해서 앞에 조건을 하나 또 줬잖아. 얘를
맞아? 그럼 여기 써보는 거야. EX라는 친구, EX바라는 친구는 원래 뭐야? 위에 거 봐봐 빨리. 위에 유형. 12. 그걸 M이라고 두죠. 맞아요? 근데 M이 얼마예요? 15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 EX바가 얼마래? 6분의 N이래며. 맞아? 그럼 요 식을 가지고 우리 뭐 구할 수 있어요? N이라는 친구는 얼마다? 90. 90이다. 여기까지 구할 수 있어요? 네. N이 90인 거 알았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90분의 시그마 제곱이 얼마다? 5분의 1이다. 정리하면 시그마 제곱이 얼마예요? 18. 그럼 시그마 얼마예요? 3루트 2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수학이라고 하기엔 조금 낮고 또 막 만만하게 보기엔 살짝 어렵고 뭐 이런 상태겠죠? 맞아요? 근데 이게 참 웃긴 거라니까? 너네 사실 삼각함수 이해하는 데는 몇 달 걸렸어요? 몰라요. 많이 걸렸어요. 못한 것 같은데. 기억, 그렇지 이해 못했을 수도 있어 끝까지. 삼각함수에 있던 공식들, 수많은 공식들 외웠잖아, 그렇지? 근데 이게 이제 확통이니까 니네 약간 무시하고 막 그런 게 좀 있죠. 어느 정도 외워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평균을 M이라고 할지, EX라고 할지 뭐 그런 것들은 너네가 참고해 주셔야 된다. 근데 594번이 더 어려운 거 한번 풀어보세요 나중에. 모르겠어요. 이거 풀어드려요? 네. 자 일단 써. 모 표준 편차가 6이래. 그럼 얼마가 6이라는 거야? 네? 모 표준 편차가 6이다라는 거를 네. 문자로 따지면 누가 6이라는 거야? 그 에이 알파. 알파 아니고 시그마. 야 근데 이게 어려움? 이거 시그마라니까? 이거 대문자가 이거고? 안 해가지고. 안쓰럽다. 너네 이거 람다인 건 알아요? 네? 아 니네 물리 안 하는구나. 람다. 아 그래 됐다. 아 막 이 사람들 막 이런 기호들 막 써놓으면은 막 그거 할 것 같아. 삼지창. 그딴 소리 나올 줄 알았고요. 이런 거. 이거 이름 뭐게? 몰라요. 벡터 위에 써져 있는 거. 벡터가 뭔데요? 됐어요? 화학은 알아요. 네. 자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시그마야. 시그마가 얼마다? 6이다. 그렇지? 네.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써요? 시그마 x 바는 어떻게 쓰냐고. 위에 빨리 유형 올라가서 봐봐. 아 외웠어요. n분의. 루트 n분의겠지. 이거 맞아요? 네. 지금 그렇게 써져 있지? 네. 이렇게 돼 있는 거구나. 근데 얘가 뭐보다 작으면 좋겠다? 좀 0.3보다 작으면 좋겠어. 그럼 시그마 얼마야? 6 루트 n. 그게 0.3보다 뭐 하면 좋겠어? 작으면 좋겠어. 오케이? 이거 6이랑 시그마 헷갈리지? 됐어요? 아. 시그마가 6이야.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시그마 자리에 6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만드는 애들 찾으라고요. 할 수 있어 없어? 이 풀 수 있어 없어 부등식? 뭐예요? 안돼 웃기지 마. 10분의 10분의 3인데. 3 해가지고 그럼 결국에 3분의 10 곱하기 6은 크거나 같다 루트 n 이거죠? 그럼 20보다 크면 되지 루트 n이. 뭐 하는 거예요? 넘기고 정리했어요. 저 어떻게 넘겨요? 0.3을 10분의 3이래매. 뒤집을 때 이항시켜요. 3분의 10. 루트 n은 분모에 있었지? 저거 뒤집어서 이해시켜요? 할 수 있죠? 아유 몰라요 진짜. 아니 무슨 소리야 이거는 또 막 까면 깔수록 괴담처럼 나와버리니까 막 해줄 말도 없고 그냥 막 슬프기만 하네. 10분의 3. 6 곱하기 루트 n분의 1은 작거나 같다 10분의 3보다. 루트 n 넘기면 6은 크거나 같다 10분의 3 곱하기 루트 n보다. 맞아요? 그래요? 뭔 소리야. 분모인데 이렇게 한 건데 이 사람 또 컨셉 잡고 있네. 본인 진심인데요? 집단 그거 당하실래요? 집단인지요? 막 뭐든지 간에 정신적 트라우마든 뭐든 루트 n 냅두고 6 냅두고 곱하기 넘기면 역수.
할 수 있지. 죽는다 진짜로. 야 그러면 루트 n이 20보다 크려면 n은 얼마여야 돼? 20. 400 그치? 맞아요? 넘어갈게. 자 596번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가져다가 다음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이미 추출을 했대요. 크기 얼마? 20짜리를.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뭘 알려줬어요? 빠를 알려준 건 아니네. 그냥 변수 x에 대한 얘기를 줬네요. 그럴 테니까 너는 ex의 평균을 구해라고 했거든요. 그럼 물어보는 거 먼저 이렇게 쓰자. 나는 x바의 평균이 필요해서 2x바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럼 요 2x바를 구하려면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해요? M. m을 알아도 되죠. 맞아요? 근데 얘를 구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닐 텐데 지금 제평평제는 분산이고요. 어?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2x바는 m과 똑같아. 근데 m이라는 친구는 누구의 평균이야? 이 관계들을 알아야 될 텐데. M이 누구의 평균이라고요? 어. 아니, 내가 정리를 해줘야 되나? 모평균. 그렇지, 모평균의 평균이야. 2x바는 뭔데?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말이 똑같죠? 네. 표본 평균의 평균? 그렇지만 괜찮아요. 모평균이랑 그 저가 이 x 바가 같다고요? 네. 네. 근데 모평균 어떻게 구해요? 여기 평균 어떻게 구해요? 곱해요. 곱하고 더해요. 맞아요? 그러면 곱하고 더하면 얼마 나오니? 이거는 사실상 2x랑 똑같잖아. 맞아요? 네. 2x 어떻게 구해요? 곱하면 0, 곱하면 a, 곱하면 5분의 4, 곱하면 10분의 3이죠. 네. 맞아요? 이 친구 계산하시면 얘가 10분의 8이니까 10분의 11, a 플러스 10분의 11이죠.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a 값 얼마예요? 얘네들 다 더해서 얼마 나와야 돼? 1, 그렇지? 요거 두 개 더하면 5분의 3, 10분의 6, 10분의 7, 10분의 3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a라는 친구가 10분의 3이니까 10분의 3 이렇게 쓸 거란 말이야. 그럼 나오는 결론이 10분의 14, 약분하면 5분의 7. 그게 결국엔 뭐가 되겠다? 성근. 답이 되겠다. 아, 이거를 정리를 해줘야 되겠네. 그럼 5분의 7이 m이면서 2x 바이면서 2x가 하는 거예요? 네. 제곱의 평균이에요. 그러면 하나로 보면 지금 3개. 아니, 네, 들어봐. 내가 이렇게까지 정리해본 적 없어서 그런데 이대로 수업 끝내면 아무것도 못 얻어가실 것 같아요. 제가 정리 한번 해볼게. 표본 평균이 제평이에요? 아니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 제평. 아니라고요. 왜요? 구하는 방식이 맞잖아요. 제평이 왜 나와요? 제평 하면 나오니?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이 얼만데? 아, 제곱을 안 했구나. 자, 일단 우리 이렇게 좀 하자. 용어 정리. M 무슨 뜻이야? 평균. 평균. 맞아? 다시 2x 무슨 뜻이야? 제평. 평균. 평균. 근데 모평균 아니에요? 일단 평균이라고 쓰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평균이야. 근데 의미가 살짝 달라. 안주 목적이 안 된다. 정확히 얘는 기대값이야. 기대값. 그게 평균인 거야. 근데 오케이? 근데 이전까지 모든 문제를 풀 때는 어떤 하나의 별량에 대해서만 했어. 또 못 알아들을 거 쓸까? x는 하나의 별량이야. 별량이 뭐야? 모르지. 중학교 좀 다니시지. 변화하는 양. 변하는 양. 변하는 값. 그게 별량이야. 오케이? 그럼 지금 원래 이런 거야. 변하는 값들에 대한 평균. 오케이? 그걸 편하게 쓸 때는 M 뭐 이렇게 썼던 거야. 만약에 강성의 그 이항분포까지 정리를 할 거면
이제 이 문제가 이런 거야. 이 x를 네가 구하고 싶어. 어디에서? 이항에서, 이산된 포인트에서 이산 확률 변수. 이건 쓰지 마 지금. 이산 확률 변수. 근데 이 변수를 우리가 이제 x 이렇게 부를 뿐입니다. 이산이 그 이산이에요? 그 이산이 뭐냐고요? 그거 그 헤어지는 거요. 맞아요. 떨어져서 있다는 건 다른 게 떨어져 있다고. 이산 확률 변수 x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x에 대한 표를 쭉 그리죠 우리가. 그거에 대한 확률을 쭉 그리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각각의 값들을 x1, x2를 근데 이렇게 쓰면 또 못 알아들어서 할 수 있으면서 사실 네.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서 2x를 내죠. 어떻게 구했어요 우리는? 곱하고 더한다고. 곱하고. 그렇지? 그래서 p1 곱하기 x1 뭐 이런 식으로 다 더했단 말이야. 맞아? 요 방법이 너네 기준으로 지난 시험, 너는 이번 시험까지 다 들어가는 얘기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니네가 지금 여기서 왜 계속 내점제가 오냐면 요 상황을 이미 깔고 이제 우리는 집단을 나누기 시작을 하잖아. 맞아? 그래서 크게 있는 집단을 우리가 모집단. 그렇지? 이게 모집단이라 해서 그렇지 니네가 지금까지 하던 이 모든 내용이 모집단이야. 오케이? 이 모집단에 들어있는 친구들은 x 그 자체예요. 모든 x라고 쓸까 그러면? 모든 x. 그럼 표본 집단은 뭐가 돼요? x 중에 일부 x를 갖고 오는 거라고. 오케이? 여기까지는 알아들어요? 그러면 모집단의 평균은 결국에 x의 평균이잖아. 맞아? 이게 x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 변수 x 말한 거야 지금. 모집단은 모든 x에 대한 내용이니까 모집단의 평균이 m이 되죠. 맞아요? m은 평균이에요. 오케이? 그럼 표본 집단의 평균을 뭐라 불러요? 표본 집단의 평균? P. x바 이렇게 부른다고. 이거를 표본 평균이라 부른다고. 오케이? 얘가 표본 평균이야. 근데 특이한 포인트가 있었던 거야.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은 뭐 이해가 되셔도 되고 안 되면 외우시면 되는 건데 이 표본 평균은 기본적으로 뭘 따라가요? m과 유사하겠죠. 기본적으로 m과 유사하다 이렇게 쓴 거야. 왜? 애초에 여기서 나온 애들이니까 m과 비슷하겠지. 조금의 차이는 있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 x바는 표본 평균인데 m과 유사하다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여기에서 이 x바라는 건 표본에 대한 평균을 하나의 내용으로 잡겠다는 거야. 여기가 하나 이런 덩어리였다면 그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이런 작은 표본들이 들어있겠지. 맞아? 이름을 붙여줄까? 표본 1, 표본 2, 표본 3 막 이럴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이 각각의 표본에서 뭐가 나와요? 각각의 표본에서 평균이 나오겠지. 맞아? 이 표본의 평균은 x바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알아들어? 네. 여기 있는 표본의 평균은 x바 2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알아들어? 여기 있는 표본 평균은 x바 얼마? 3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잖아. 맞아요? 아니 네가 표본 뭘로 잡냐에 따라서 평균이 다를 거니까. 알았지? 근데 그런 x바들이 달라지잖아 계속. 그럼 하나의 별량으로 받아도 괜찮겠죠? 표본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 달라지는 별량. 그치?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무의식적으로 x바를 하나의 별량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럼 그 별량에 대해서 평균을 쓸 수 있게 되겠죠. 맞아? 그게 이 x바라는 거야. 오케이? 여기 있는 요 평균 값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럼 얘를 굳이 한국어로 쓰자면 어떻게 돼요? 표본 평균이 있는데 걔의 평균이야.
표본 평균의 평균 이렇게 부르게 된 거야. 오케이?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은 이 표본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 달라진다 했잖아. 네. 근데 기본적으로 m과 뭐 하기로 했어요? 유사하기로 했죠. 그러면 결국에 여기의 평균은 m이 되어버리겠지. 왜? 모집단과 비슷해질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 내가 아까 전에 이렇게 그려놓고 뭐 A 당을 지지하는 데가 있다는 얘기를 한 이유가 표본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표본의 평균이 달라질 수는 있죠. 맞아요? 그렇지만 이 표본의 표본들을 엄청 많이 잡아보면 결국의 결론은 여기에 수렴하겠지. 아까 덱 얘기도 왜 한 거야? 이 덱 전체가 이런 성향을 띠고 있어. 돌진 성향을 띠고 있어. 그럼 네가 이 덱에 있는 누군가를 이렇게 잡아서 꺼내면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성향이 결국에는 그렇게 표본을 많이 잡다 보면 결론은 돌진 조합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였다고. 다시 이게 모집단이야? 일부를 표본이라 불러요. 그 표본에 대한 평균은 달라질 수 있겠죠? 맞아요? 근데 이런 표본의 평균들을 표본을 여러 개 잡아보면 표본의 평균들이 여러 개 생기겠지? 맞아? 그 여러 개 생긴 표본의 평균들을 다시 평균을 내면 결국에 모집단의 성질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x바가 m이 됩니다. 오케이? 이거에 관련해서 계속 있는 얘기들이 비슷합니다. 우리 여기서 원래 vx 어떻게 구해요? vx의 뜻은 분산이죠. 맞아? 분산이지. 네. 분산이다 보니까 얘가 하는 말 자체가 원래는 이렇게 구한단 말이야. vx는 누구에서 누굴 빼고 x1에서 평균을 빼고 그렇지? 그놈을 뭐하고 그놈을 제곱하고 맞아요? 이 행동을 수많이 반복을 해요. 그렇지? 이게 그냥 실제 분산 구하는 방법이라 그래. 잘 안 쓰지만. 그리고 그거를 결국에 그 숫자로 나눠주면 되죠. 네가 더한 횟수만큼 한 다음에 나누면 된다고. 원래 그런 건데 이렇게 하려고 보니 좀 어지러운 거야. 왜? 평균이 네가 편한 자연수면 상관없는데 평균이 21.54 이러면 좀 싫잖아. 그렇지? 그럼 이런 식으로 문제 풀기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성혜가 거의 뇌가 흘러나올 정도로 하는 말이 뭐야 지금? 재평, 평제 이거 계속하고 계시죠? 그래서 니네 지난 시험 때 배운 게 2x 제곱에 2x 전체의 뭐?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맞아? 이렇게도 분산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났어요. 동시에 뭐까지 배웠었냐면 성혜는 이것까지 정리하면 좋죠. 이 2x라는 친구는 애초에 이 항분포 b를 기준으로 b에서라고 쓸게. b에서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n, p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맞아요? 이 항분포 이거 기억나? b 쓰고 나서 막 300 곱하기 이렇게 이거 기억나? 그건 기억나는데 아래게 안 보여요. 여기요? 아니 그 위에 거 B 다음이요. b에서 np B에서 b에서는 np로 평균을 구할 수 있잖아. 네. 맞아? v에서 뭘로 구할 수 있어? 그러면 v는 n, p, q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맞아요? 그리고 당연한 건데 v랑 시그마는 애초에 제곱 관계인 건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정도에서 멈출게. 그러면 그 행동을 여기서도 정확히 뭐 할 수 있어요?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럼 내가 여기서 뭘 쓰고 싶어? v, x 바를 쓰고 싶어. 평균, 누구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을 찾고 싶어. 오케이? 그때도 요거를 뭐 할 수 있다? 활용을 할 수 있다. 아니면 아까 여기 써준 게 뭐야 이제?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받아도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얘가 왜 이런 일이 생겨? 일단 글씨 좀 쓸게요. 표본 평균의 분산이지. 맞아? 그럼 평균의 분산을 쓰고 싶으면 이 친구는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쓰기로 했어. 오케이? 왜 그럴까? 요 시그마 제곱의 뜻 자체가 뭐예요? 얘 자체가 애초에 모집단의 뭐야? 분산이야. 에?
요거 뜻 자체가 시그마를 뭐 한 거라고? 제곱한 거라고. 그렇지? 분산을 루트시면 되니까 시그마 제곱일 거 아니야? 얘가 모집단의 분산이야. 그걸 누구로 나눠요? n으로 나눠요. 오케이? n으로 왜 나눠요? 영향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집단의 표본 집단의 크기가 작을수록 개체 간의 차이가 심화되겠죠. 맞아요? 100만 개 중에 2개씩 뽑는 표본을 해버리면 그 표본들끼리의 차이는 커질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이 n값이 작을수록 분산이 심하게 나타날 거니까 n을 아래다 갖다 박는 거야. 반비례 관계라고. n이 커지면 커질수록 개체들 사이에 그 어떤 개체? 표본이라는 각각의 개체들 사이에 차이는 줄어들겠죠. 맞아요? 100만 명 중에 80만 명씩 갖다 집어넣어봐. 그럼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n을 나눠주는 행동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맞아? 근데 얘를 이렇게만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요 행동을 활용을 하면 뭐 또 할 수 있어요? 너는 2바 제곱에 빼기 2바 전체 제곱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또 내용 계속 갈리는 게 지금 쓰고 있었던 요 이산확률 변수 내용 요 파트 있지. 얘를 갖고 있으면 다시 뭐라고? 이산확률 변수에 대한 표를 갖고 있으면 본인은 직접 무엇을 구할 수 있어요? 직접 E, V, 시그마 전부 다 구할 수 있지. 계산을 해서. 맞아? 이게 있으면 가능해. 그럼 요 내용을 그대로 살려보면 본인이 X바에 대한 내용을 전부 갖고 있어. 그거에 대한 확률을 갖고 있어. 그러면 이런 거 전부 직접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아니 있다고. 있으면 된다고. 그럼 쌤 이건 어떻게 구해요? 이건 어떻게 구해? 얘를 구하려면 모집단의 정보가 필요하죠. 모집단의 정보 중에 원소가 있어야지 알 수 있겠지. 모집단의 원소를 통해 표본을 만들고 그 표본을 통해 표본 평균을 구하고 그 표본 평균의 확률을 구해야 이 표가 생길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나올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가 아까 우리 어디서 풀었던 거냐? 여기서 풀었던 거야. 여기서 어떻게 풀었던 거야? 모집단에 대한 원소가 있으니까 모집단에 대한 표본을 찾을 수 있고 표본을 찾으니까 평균을 찾고 평균을 찾으니까 표를 쓰고 그거에 대한 확률을 쓰고 진짜 계산해서 EX, VX, 시그마 X 다 찾을 수 있었지. 맞아? 그러니까 모집단 원소가 있으면 이게 돼요. 근데 우리가 방금 이거 문제 풀 때 어땠어요? 모집단 원소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그러면 요 행동 자체가 안 된단 말이야. 맞아? 그럼 너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누구를 활용해서? 요 내용만 활용을 해서 이 내용만 활용을 해서 요 식을 가지고 뭐 해줘야 되겠다? 답을 내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넘어가겠죠. 맞아요? 그럼 범수씨 아까 마지막 문제에서 우리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제 또 말이 길어지니까 집중력이 아주 딸리는구나. 이 X바 이게 무슨 뜻이라고? 표본 평균의 평균인데 표본 평균의 평균은 M과 똑같아요. 거기까지는 오케이야. 근데 그 M 자체가 누구예요? 모집단의 평균이잖아. 모집단의 평균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EX로 구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가 있어? 표가 있어. 표를 통해 구할 수 있는 게 뭐야? 표를 통해 구할 수 있는 게 뭐야? EX, VX, 시그마 X. 오케이? 요걸 구할 수 있네? 이걸 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 M을 구했다는 얘기네? 그럼 M을 구했다는 얘기는 EX바를 구할 수 있었다는 얘기겠네? 뭐 이렇게 문제가 끝난 거예요. 오케이? 지금 요거는 내가 내일 그냥 숙제로 해놔야지 그거. 그냥 찍어놓고 가서 하나 써놔라 그냥. 거기다 추가적으로 공식들 네가 더 쓰면 되니까. 너무 헷갈릴 것 같은데 써드린 거예요. 찍어.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또 볼게. 이거 봐봐. 나한테 주어진 게 뭐예요? X에 대한 표. 누구에 대한 표? X에 대한 표. 얘를 갖고 내가 뭘 찾을 수 있어? EX, VX, 시그마 X를 찾을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라 그랬냐면 크기가 N이고 누구? X바의 분산이 3이래. 그럼 그 조건 한번 써봅시다. X바 그게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써져 있잖아.
맞아? 너가 3이야? 그럼 x바 어떻게 구해요? n분의 시그마 제곱. 필요하면 이렇게라도, 그치? 둘 중에 하나로 뭔가 풀 건데 내가 얘를 그럼 둘 다 써볼게. n분의 시그마 제곱이야 이렇게도 한번 써보고, 아니면 어떻게? 2 x바의 제곱 빼기 2 x바 전체의 제곱 이렇게도 한번 써봐도 되겠죠? 맞아요? n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만약에 얘를 찾고 싶으면 시그마 제곱만 찾아도 문제가 끝나죠? 맞아요? 그럼 이 시그마 제곱이 누구였어 아까? 여기 써져 있는 시그마 제곱이 뭐야? 잘 안 보이나? 모집단의 분산이거든요. 오케이? 지금 여기서는 이거 찾는 것도 귀찮죠? 할 수는 있지만 얘를 찾는 건 더 힘들어요. 왜 안 돼요 이거는? 쟤는 x바를 직접 제곱을 해야 되잖아. x바가 있어 여기에? 없지. 이거 못 찾는다고 여기서. 오케이? 못 찾아. 그러니까 얘가 누군 것만 아시면 돼요. 시그마 제곱은 모집단의 뭐다? 분산이다 이 생각이 들면 돼. 모집단의 분산이란 무슨 말이야? vx 이 말이라고. vx 이 말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나한테 뭐가 주어졌어요? 표가 주어졌잖아요. 표를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어요? vx 만들 수 있다고. vx 어떻게 만들어요? 제 평평제 두 개 빼면 된다고. 그치? 그럼 얘를 가져다가 한번 써보자. 제곱의 평균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제곱하면 4, 제곱하면 16, 제곱하면 64, 제곱하면 100이죠. 그러면 곱하면 3분의 4, 곱하면 6분의 16, 6분의 64, 3분의 100 이렇게 나오지. 맞아? 다 더해봅시다. 3분의 4에다가 두 번째 거 약분하면 3분의 8, 두 번째 거 약분하면 3분의 32, 두 번째 건 3분의 100이죠. 88? 40에 40, 144죠? 네. 그래서 이 친구는 6분의 그치 144 이렇게 났어요. 3분의 144. 네. 그럼 이번엔 2x 얼마예요? 그냥 곱하는 거잖아. 3분의 2 약분하면 3분의 2 약분하면 3분의 4 얘는 3분의 10 다 더하면 얼마야? 18 그치? 6 나오죠? 네. 6의 제곱이니까 빼기 36 하시면 되죠. 네. 맞아요? 네. 그럼 이 친구를 우리가 vx라고 쓸 거잖아. 맞아? 이 친구 계산해보면 3분의 144에다가 36 곱하기 3하면 얼마예요? 108이죠? 빼기 108 하면은 26이라고? 3분의 26? 36? 얼마예요? 12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V가 얼마야? 10이야. 너가 얼마야? 10이라고. 그러면 N은 얼마겠어? 4겠죠? 무슨 맥락인지 아세요? 네. 다시 얘기하지만 요 흐름을 네가 머릿속에 정확히 외우고 있어야 돼. 사실 광중고 입장에서 장점인 거는 요게 좀 많이 빠졌죠. 이미 지난 시간에 봤으니까 이거를. 근데 어차피 기억을 해야지 여기가 또 풀려요. 그래서 이제 가볍게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 성에는 완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어느 상황에 뭐 쓸지 적었을지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야 돼. 다 외우면 편해요. 다 외우면 편해요. 이 와중에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까지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말이야 이 친구가 정규분포야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내 B에서 NP 이렇게 했지. 그럼 N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래?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라고. 네. 무슨 말인지 알죠? 잠깐 쉬었다가 남은 유형 3개 보고 99번 볼까? 자 이제부터 좀 제대로 된 문제 같은 느낌이 있죠? 한번 볼게요. 1, 2, 3의 숫자가 있는데 각각 3개, 1개, 1개씩 들어있는 주머니래요. 그래서 2개의 공을 뭐한다? 유리 추출하겠다. 그 다음에 공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x라고 합시다. 이렇게 했죠. 맞아요? 그럼 얘가 하는 말은 사실 뭐 이런 느낌이 있을... 왜 저러냐? 뭐 이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x 속에 누가 있어요? 모집단이 있을까? 모집단에 원소는 어떻게 들어있는 거야? 1, 1, 1, 2, 3 이렇게 들어있죠. 맞아요? 여기서 2개를 추출한다는 말은 크기가 얼마라는 뜻이에요? 크기가 2인 표본을 만들겠다란 말이지. 맞아요? 크기가 2인 표본의 EX랑 VX를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다시 EX바랑 VX바를 찾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고민을 해보세요. 첫 번째로 EX바라는 거는 물론 이럴 수도 있습니다. 표본 평균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지. 그리고 그 평균들을 가져다 평균 낼 수 있어 없어? 그것도 가능은 하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어떤 일이 생겨요? 귀찮은 일이 생겨요. 봐봐. 두 개를 한 번에 뽑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표본을 만들면 1, 1 가능하지? 1, 2 되죠? 1, 3 되지? 뭐 2, 2는 안 되죠? 뭐 동시에 뽑을 거니까. 아니 보건 추출반에 2, 2도 되는구나. 2, 2도 돼요? 3, 3도 돼요? 2, 3 돼요? 맞아요? 이런 걸 막 네가 다 써 표본을. 거기 표본 평균을 막 구해. 그리고 그걸 다시 평균을 내. 그럼 뭐 가능은 한데 좀 귀찮겠지. 맞아? 그럼 우리는 뭘 활용하는 게 좋겠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똑같아. 모집단 누구야? 너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2의 x바라는 친구는요. 2의 x바라는 친구는 뭐랑 똑같다고? m이랑 똑같다고요. 오케이? 그럼 요 m은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미안한데 요거를 헷갈리면 안 돼. 이 모집단 속에 들어있는 크기가 2짜리인 친구들에 대한 평균이잖아. 기대값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평균은 지금 요 속에 들어있는 숫자들의 평균을 원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 여기서 1이 나올 확률도 있고 2가 나올 확률도 있고 여러 가지 확률들이 있겠죠. 맞아요? 그 확률들의 평균이 필요한 거거든. 오케이? 요거 그냥 다 더하면 얼마야? 3, 5, 8 나누기 5 뭐 이렇게? 그렇게 해도 되나? 학교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잠깐만 고민 좀 해볼게. 내가 원래 생각했던 건 이거거든. 얘를 이제 이 x로 두고 x를 그려서 풀라 했거든요. x가 1 있고요, 2 있고요, 3 있잖아. 네. 맞아? 그럼 그거에 대한 검증만 한번 할게. p 한번 쓰시면 p는 5개 중에 몇 개? 3개. 5개 중에 몇 개? 하나. 5개 중에 몇 개? 하나. 그렇지? 이렇게 표 있으면은 2x 얼마 나와요? 5분의 3 더하기 5분의 2 더하기 좀 되네요. 오. 그래. 난 이렇게 하려 했는데 방금 성의 말처럼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 여기 숫자 다 더하면 얼마야? 5분의 8. 5분의 8. 다 더하면 8. 5개니까 5로 나눠. 네. 그래서 결론이 5분의 8 이렇게 보셔도 괜찮겠네요. 오케이? 어쨌든 결론적으로 여기서 표본 평균을 직접 구해서 그 표본 평균들을 가져다가 쭉 나열하고 표본 평균의 평균을 만들기는 조금 어렵다. 그치? 그러니까 모집단 평균으로 넘어가자. 얘까지 괜찮아요. 그럼 VX바는 어떻게 구해요? n분의 그렇지. n분의 알파 제곱. 시그마 제곱 끝까지 꾸역꾸역 알파라고 하시는 당신은 그 이렇게 교육 외워도 되잖아요. 어? 이렇게 외워도 되잖아요. 그 소통을 해야지. 미친 사람만. 너 혹시 스키 타봤어? 네. 너 스키 타봤어? 안 타봤어? 스키 타봤어? 스키 탈 때 요 A자를 그리고 내려가라고 처음에 얘기를 한단 말이야. 발을 이렇게 A자로 둬야지 11자로 직활강을 하시면 속도가 제어가 안 되니까 A자로 둬 이랬어. 그럼 우리 성에는 V자인데요? 원래 이런 느낌인 거야. 그리고 스스로 V라고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아니 왜 그게 A자지 V자냐 하면 저는 쌤 하는 거 보니까 제 입장에서 V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똑같은 말이지만 소통이 가능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를 구하고 싶어. 저걸로 구해야겠다. 크기 얼마였어? 2였어. 시그마가 필요하네? 누구의 시그마? 모집단의 시그마. 그렇지? 그럼 이 모집단의 분산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져요. 그럼 이 모집단의 분산은 표가 있잖아. 어차피 그려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 구할 수 있겠죠. 맞아요? 쌤, 저 이거 하기 싫으면 이런 것도 가능은 해요. 평균 5분의 8이지. 맞아? 5분의 8이랑 1을 빼, 제곱해. 다시 5분의 8에 1을 빼, 제곱해. 반복을 해. 다 더해. 뭘 할 수는 있어요. 안 그려도 될 수는 있어요. 이걸로 푸는 거지, 이걸로.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자? 그냥 한번 해보자. 이 친구는 1, 4, 5. n분의 시그마 제곱인데 이때 n은 2니까 2분의 1을 먼저 하고
시그마 제곱은 결국에 VX라고 보셔도 괜찮겠죠? 맞지? 근데 이때 있는 VX가 뭐가 나와요? VX는 자 제곱하면 1, 4, 9 된단 말이야. 그럼 첫 번째 게 5분의 3 더하기 5분의 4 더하기 5분의 9죠? 네. 여기에서 빼자. 평균이 5분의 8이었잖아. 네. 제곱. 25분의 64를 빼자. 그러면 5분의 얼마니? 16에서 빼기 25분의 64. 오케이? 그럼 통분하시면 25분의 16에 5 곱하면 80이죠? 16. 빼시면 16 나오지? 네. 오케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게 2분의 1에 25분의 16. 결론은 25분의 얼마? 8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풀리는구나. 본인이 여기서 뭘 알고 있는지 잘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니? 네. 아까랑 똑같은 문제인데 597번. 뭐 자랑하는 거야? 진짜 똑같아요. 자, 정규분포 n 볼게요. 정규분포 n을 따르는 뭐가 있대요? 모집단이 있어요, 크기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거기서 이미 추출해서 표본 평균을 가져다가 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 A랑 시그마 차례대로 구해달래요. 생각을 해봐. 이제 표현법에 대한 어색함이 없으시면 되거든요. 네. 여기 밑에서 써보고 한번. 본인들은 몰라도 되죠. B라는 친구는 N이랑 P로 이루어져 있죠. 맞아요? 여기다 써야겠다. 위에다 써야겠다. B라는 친구는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N이랑 P로 이루어졌다고. 맞아? N이라는 친구는 뭐로 이루어졌어요? M과 시그마 제곱으로 이루어져 있죠. 맞아요? 그럼 저기도 지금 80하고 시그마 제곱이라는 건 평균이 얼마라는 거예요? 80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네. 그럼 얘 갖고 평균 80인 거 찾을 수 있지. 누구 평균? 모집단 평균. 모집단 평균 80이야. 표본 평균 X가 있다? 근데 표본 평균 X는 정규분포 A랑 4를 따라요. 그럼 얘가 하는 말은 이런 거잖아. 표본 평균 X바의 평균이 A다? 이런 말이잖아. 맞아? 그치? 그 다음에 표본 평균 X바의 분산이 얼마다? 4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쵸? 얘가 평균과 분산이니까 여기가 평균과 분산이다 이렇게 써놓은 걸 거 아니야? 근데 우리 뭐라 그랬어요? 이 X바는 얼마래요? M이라고 했잖아요. M 얼마예요, 지금? 80이잖아, 그치? 네. A 얼마겠어? 82겠죠. 그 다음에 다시 VX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VX바 N분의 시그마 제곱. 시그마 제곱은 V죠. 맞아요? 요 친구가 N분의 시그마 제곱이야. 오케이?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엔 A는 80인 게 확정이고요. 4라는 친구가 N분의 시그마 제곱인데 여기서 N의 크기가 49로 결정돼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N에다가 49를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4라는 친구는 49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도 쓸 수 있겠네요. 그렇지? 넘기면 얘는 4 곱하기 49가 되고 그게 시그마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시그마 구하라 했으니까 시그마는 결국에 2 곱하기 7이겠죠? 맞아요? 네. 시그마 얼마야? 14야. 정답 몇 번이야? 2번이야. 뭐 이 정도 문제입니다. 알아들어요? 어려울 게 단 하나도 없다. 그렇지? 말만 알아보면 돼, 말만. 꼭 연습하세요. 라스트 요거 하고 오늘 수업 끝입니다. 604번 봅시다. 오, 글씨가 좀 많아요. 그렇지만 괜찮아. 이 표가 나왔다는 건 누가 봐도 정규분포 얘기를 하고 싶은 걸 거야. 근데 정규분포를 구하기 위해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고민을 해보자. 2학년 전체가 평균이 72, 표준 편차가 12야. 그럼 그냥 읽고 끝내지 말고 쓰세요. M이라는 게 얼마다? 72다. 시그마라는 게 얼마다? 시그마 얼마야? 10이다. 이렇게 쓰시라고요. 그 다음에 이미 추출한 16명이라고 했으니까 크기 N짜리가 얼마? 16인 그런 표본이 있겠죠. 맞아요? 근데 그 표본이 69점에서 78점 사이에 들어있으면 좋겠대요.
69점에서 78점 사이에 들어있으면 좋겠대. 그럴 확률을 찾아줘. 결국에 문제가 물어보는 건 P 누가? X가 그치? 어디 사이에 있으면 좋겠다? X바구나. X바가 69에서 어디 사이? 78 사이에 있으면 좋겠다.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맞아요? 16명의 평균이 이 사이에 들어있다. 표본의 평균이 저 사이에 들어있다. 표본의 평균이 이 사이에 들어있다. 이 말이잖아. 그치?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표본 평균에 대한 조건들이 필요해지겠죠. 맞아요? 그럼 이제 문제 어떻게 풀면 돼요? Z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네. 맞아? 그럼 이제 Z로 내가 바꿔서 풀고 싶은데 잠깐만 우리 X바에 대한 조건들을 여러 개 좀 써봅시다. 오케이? X바를 기준으로 다시 표본을 기준으로 표본 평균이 X바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X바는 뭐가 됩니까? 70. 모집단 M과 똑같으니까 72가 돼야 되겠죠? 똑같아요. VX바는 뭐가 됩니까? N분의 시그마 제곱. 시그마 제곱. 근데 여기 시그마 얼마였어요? 12. 시그마 12. 그럼 12제곱. N 얼마였어요? 16. 그치? 여기 4, 약분하고 남는 게 9겠죠? 네. 맞아요? 뭐 지금 요 정도 상태일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표본 평균에 대한 정규분포를 써야 되지. 맞아요? 지금 여기 있는 정규분포는 그냥 모집단 정규분포고 표본 평균에 대한 정규분포도 결국엔 EX바에 대한 거랑 VX바에 대한 걸로 써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요 값은 얼마가 돼요? 72랑 3의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아 그러면 지금 표본 평균 X바에 대한 정규분포는 72,3의 제곱이야 이렇게 써졌어. 그러니까 얘는 한 칸을 3으로 보겠다는 거죠. 네가 표준화를 하겠다고 발버둥치는 게 아니라 이게 편하지 않아? 69라는 친구는 72에서 3만큼 한 번 뺀 거죠. 맞아요? 그럼 빼기 한 칸이라 마이너스 1이 됩니다. P, Z로 바꾸면 마일부터 이렇게 된 거라고. 그 다음에 78까지는 두 칸 올린 거니까 2까지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문제에서 물어본 확률은 P, Z가 마일부터 2까지인 그런 확률이야. 그러면 0부터 1까지가 0.3413이지. 0부터 2까지가 0.4772죠. 그 두 녀석을 더하면 될 거 아니야 얘가. 네. 그렇지? 그럼 이 두 녀석 더하면 얼마 나와요? 8을 818은 0.8185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럼 그게 정답이니까 정답 2번 이렇게 되고 문제 끝나겠다. 오케이? 지금 정리된 상태로 푸니까 조금 그나마 나은가요? 네. 괜찮아요? 요거 반드시 좀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다 풀어오는 걸 원하진 않고 못해도 608번까지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다고 이 정도 생각입니다. 다음 주